오늘은 20대 대선을 앞에 두고 주목받는 세대가 있죠. 바로 MZ세대입니다. 오늘은 MZ세대를 정치학적 시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MZ세대는 무엇일까요? MZ세대는 1981년에서 1996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에서 2000년대 초에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층입니다. 이들은 그 이전의 세대와는 다르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MZ세대는 모바일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남과 다른 이색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숲을 그리는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인 자신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모의 세대나 이전의 세대보다 정치적 이념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MZ세대는 경제적으로 자신의 위의 세대나 부모의 세대보다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MZ세대의 정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일상은 디지털 환경에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SNS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정보를 얻기도 하며 커뮤니티 등을 활동해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기준은 그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특정 이념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MZ세대는 이념적, 민주적 투사들인 그 위의 세대들과는 다릅니다. 이전 세대들은 냉전의 이슈나 민주화란 이슈로 정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지 못했으며 눈앞의 현실보다는 커다란 대의와 민주시민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제1의 권리, 표면상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더욱 발전해야 하는 제2, 3의 정치적 권리를 생각하지 못했으며 다방면으로 이슈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MZ세대는 이미 발전된 민주주의를 경험하였고 더욱더 확산되어서 민주주의의 세분화를 진행시키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에게 갖고 있는 자유를 온전히 지키고 활용되길 선호합니다. 즉, 자신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위의 세대의 정치적인 관점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MZ세대의 주로 이슈가 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동산이나 경제적 이슈가 큽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 세대보다 취업이 힘들고 더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세대입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저금리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치인들이 실패했던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인해 자신의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에 MZ세대는 염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MZ세대는 경제적인 공정성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현실을 타파하길 희망합니다. 둘째로, 젠더 이슈가 MZ세대에게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적인 공정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보상 문제, 여성의 군대 문제, 성 문제, 성평등 의식에 대한 젠더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길 바랍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에는 차별의 젠더 문제가 존재했으나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역차별적인 요소가 결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MZ세대는 사회적으로 자신이 위치한 성에 대해서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공정성을 이룩하길 원합니다. 따라서 현재 MZ세대는 경제적,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하며 이를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정치인을 선호합니다. 이들은 당의 특정 이념에 충성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정치 참여를 추구합니다. 때문에 당보다는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을 펼치는 인물의 성향을 중시합니다. 공약과 그 공약을 낸 사람의 일관성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MZ세대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고 얼마나 그 공약이 좋으며 실효성이 얼마나 높은가가 중요합니다. 현재 36% 정도의 유권자인 MZ세대의 움직임은 향후 대선에서도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 세대에 대한 공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년에 한 예로 이 세대에 대한 열풍으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촛불운동과 그 이후에 이뤄진 제19대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당에 대한 반발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MZ세대가 정치 유권자로 본격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적폐라는 인식되었던 보수정당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눈앞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제 MZ세대의 정치 참여의 순기능을 알아볼 것인데요. MZ세대의 정치적 참여는 경제적, 사회적 공정성으로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흑백 논리를 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발전된 새로운 민주주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정당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정책과 정책 위반자를 보기 때문에 특정 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며 표면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분화된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MZ세대의 정치 참여는 정치 여론 형성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미래 사회에 대한 투자와도 연결됩니다. MZ세대의 수요를 파악하면 국가의 향후 발전과도 연관됩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해야만 미래사회 국가의 생존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Z세대는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 M세대는 Z세대의 문제에 더 나아가서 주거,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에서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겪는 문제들은 해결하게 된다면 미래사회의 산업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그리고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인구 문제는 국가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MZ세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반발을 갖기보다는 포용하고 그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들어줘서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Z세대의 정치 참여는 세분화된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사회의 발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MZ세대의 정치 참여에는 역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심하게 충돌할 경우
사회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른 세대들과도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세대의 정치적 결집이 정치적 행위로 표출되면 그 외의 세대가 반발심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정치는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각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과 사회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Z세대의 정치 참여는 파편화와 개인주의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의 세대로 단순하게 분석하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런 갈등은 젠더 문제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예로 서울시장의 투표를 보더라도 MZ세대의 남성들은 오세훈 시장을 지지한 반면 여성들의 경우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즉, MZ세대 내부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하게 파편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MZ세대를 단순히 하나의 세대로만 분석하는 것은 금물이며 내부의 갈등을 갈라치게 하지 말고 심층적으로 몇몇 키워드를 찾아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은 MZ세대의 정치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저의 잡다한 지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